치매가 두려운 이유, 나와 가족의 이야기. 부재, 나를 잃어버리는 고통, 치매, 암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 나는 관계없어. 설마 그렇게 힘들 거라고요? 에이,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진짜 치매는 그런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암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치매에 대해서는 그보다 관심이 낮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치매가 왜 암보다 무섭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잃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나만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치매가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치매로 인해 일어나는 실제 가정의 이야기와 함께 치매가 두려운 이유, 그리고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매의 진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고 하는지, 그리고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막연했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실체를 갖고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진행한 치매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만 60세에서 69세 사이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바로 치매였습니다. 무려 43%가 제일 무서운 병으로 치매를 꼽았습니다. 암을 가장 무서운 병이라 인식한 분은 33%로 치매보다 1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암은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까지 개발되며 암을 정복하는 것은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며 바이오 기술과 결합하여 가장 먼저 정복될 질병으로도 바로 암을 손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AI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치매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 사례, 어느 가족 이야기. 저희 부부는 어린 딸 하나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즉,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죠. 결혼 후 분가했었지만 할머니가 교통사고 이후 치매 증상이 심해졌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합쳤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또 체면상 요양원이나 보호센터에 모시는 걸 꺼려했던 시절입니다. 할머니는 치매 이후 자주 가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달려나가 동네를 뒤지고 경찰에 신고해 겨우 찾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보호하고 있었지만 아이 돌보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 나가시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집을 나가시면 돌아오질 못하셨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 가정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지켜도 귀신같이 나가버리고 실종과 수색이 반복됩니다. 고모님들도 그 사정을 듣고 집에 오셨지만 실제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못 알아보는데 오랜만에 오는 고모님은 잘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해지십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일, 서운했던 일, 심지어 잊지도 않은 일까지 만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 회초리로 때렸다, 욕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죠. 고모님들은 당연히 옳게 언니인 제 어머니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실 수 있느냐고요? 어머니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참기만 했고, 며느리인 제 아내는 구석에서 몰래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차 사이는 점점 갈라졌고, 고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인 제가 중재하려 하면 엄마 편만 든다며 더 혼나기 일쑤였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고모님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관계 회복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다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또한 뇌출혈 후 치매 증상을 보이셨고 점차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저 역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의 증상별 공포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나를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공포입니다. 치매가 무섭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치매의 절대적인 문제인 나를 잃어가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나를 잃어간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인간은 평생 살아온 것 전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았던 일은 물론 나빴던 일, 그리고 중요했던 일 등은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중간중간 대부분 기억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전부 알아보죠. 하지만 치매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너무나 강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포는 어제 일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장애로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장애입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부터 잊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등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가족 얼굴도, 친구 이름, 심지어 내 이름조차 잊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려움은 자아 상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아도 함께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면서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내 안의 모든 것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왜 그랬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상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됩니다. 치매는 두뇌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이 파괴됩니다. 인지나 감정, 행동의 여러 부분에서 단계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중 가족분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보호시설에 모시는 가장 큰 이유는 행동 심리 증상입니다.
치매 환자는 종종 이상 행동이나 언행을 보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가족 갈등 및 불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과 언행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자와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가족 사이에 큰 벽이 만들어집니다. 더구나 보행장애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친숙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불행을 겪습니다. 평생을 사랑해온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친숙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족 얼굴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고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만큼 슬픈 일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꼼짝할 수 없게끔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치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합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가족들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여주고 심지어 해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잘못하면 가족도 공격을 당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족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또 혹시 자해하는 일이 벌어질까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일은 또 없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엄마와 가장 친한 딸들이 심지어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해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구는 엄마는 더 이상 예전 엄마가 아니었어요. 라며 슬퍼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도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이웃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대해야 할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환자와 가족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환자와 가족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치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치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치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치매를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치매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할 질병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치매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병 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면 가장 강력한 예방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